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올라가는 게 조금 버거워 보이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잘 올라와 줬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수 보시게 되면은 올라갈 거면 올라가라 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308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줘야 당연한 흐름인 거거든요. 이 파동이라는 거, 흐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물 위에다가 또는 땅 위에 공을 던졌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야구공을 땅 위에 이렇게 딱 던지게 되면 땅에 탁 하고 달라붙지는 않아요. 뭔가 끈끈이라든지 스티커, 어떤 끈적이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접착제가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땅에 던지자마자 촥 하고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튀어오르게 되죠. 근데 튀어오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던졌던 자리까지는 올라오진 않을 것이고 통통 하고 계속 튀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궤적을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공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수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라는 파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가는 계속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엮여져 있기 때문이죠.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맨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올랐을 때 어제까지는 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올라가니까 싼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어제는 괜찮은 것 같다, 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런 것처럼 어제 오늘 그리고 주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한 군데 고여 있을 수 없고,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308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시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시장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시장이 호재가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흐름이 내려온 만큼 올라가고 내려온 만큼 올라가는 단순한 흐름으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공이 이렇게 밑에서 던졌는데 반등이 나와가지고 공이 이렇게 튀어올랐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도 아니고 그게 또 나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떨어졌으니 떨어진 만큼 또 어느 정도 폭만큼 지난번에 올라왔던 만큼 상승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이 너무 약해진 데다가 오늘 음봉으로 나오는 것이 조금은 기분 나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등은 자연스럽게 3080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 반등을 보고 좋다, 좋은 것이다, 지수가 다시 가려고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문가들은 사실 전문가라고 부를 자격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3080포인트까지 여전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음봉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내일과 모레 음봉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밀리는 폭이 좀 큰 편으로 봤을 때 시가가 뜨고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가려고 하다가 못 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가는 척 하다가 안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사실 3000포인트, 2980포인트 언저리를 또 지키는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또 숙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반등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2980포인트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역시나 지수는 밀려서 2900을 깰 수가 있겠죠. 이번에 2900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요, 좀 더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매매가, 지난번 여기서 잠깐 떨어졌을 때도 반대매매가 아침에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아침에 반대매매가 나올 것 같고, 그 반대매매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2600 또는 2400까지도 일시적인 충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반대 매매로 슬픈 장이 되겠지만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는 게 조금 반가울지 모르겠고요. 그게 아니라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격은 있겠지만 충격 이후에 반등은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세에서 여러분은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 못했는데 기회는 어떡하라고요? 예, 맞습니다. 준비 안 했으면 기회는 날리는 게 맞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잡는 게 기회인 거지, 준비를 안 했는데 기회 잡는 것은 욕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금화를 해라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 반등 포인트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 반등 포인트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역시나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요. 지수가 오늘 0.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이때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소외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뭔가 양봉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는 점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의 개수가 조금 많은 건 맞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그리고 바닥에 있던 종목들,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메리트가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화장품 관련주죠. 한국 콜마라든지 또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조금 같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지수가 분명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랑 상관없이 위쪽을 향하면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기업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지수가 내려갈 때 떨어질 만한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올라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기업들은 밀릴 수 있겠으나 오히려 바닥에서 조금 힘들어했던 기업이라든지 셀트리온처럼 밑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개별적인 내용들 때문에 뚝 떨어진 기업들 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들도 역시나 시장 빠질 때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볼만한 내용들이 역시 LC 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기대가 된다 생각이 들죠. 지수가 빠지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한다면 사실 지수가 빠진다는 걸 무조건적으로 싫어할 필요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미리 사가지고 황금알 미리 하지 않고 미리 사서 고생을 하고 현금이 또 없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빠지는 것을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삼성화재도 보시면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신다면 역시나 이제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10% 이상이 아니라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먼저 체크한다면은 지금은 상한가에 3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NHN, 벅스, 인트로메딕, 이현제약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해성 TPC부터 해서 다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자 결제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록뱅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싸이월드 운영 재개와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다날도 아마 이제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관련해가지고 싸이월드가 운영하게 되면은 역시 전자결제 우리가 도토리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많이 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전자결제가 요즘은 좀 더 복합적이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날 같은 게 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역시 이런 관련주들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싸이월드 열풍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싸이월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NH 벅스와 같이 이런 것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을 좀 잘하시는 고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주식 시장이 어느 순간 코인 시장처럼 돼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NHN 벅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내용이 사실 올라와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할 문제는
시기는 아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즘은 뭐 몰림 현상이라고 하죠. 쏠림 현상이라던가 급등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잡주가 급등하거나 그게 폭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또 좋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주가가 올랐으니 다들 좋다고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 조금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IS 이커머스라는 기업,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이 심한 기업은 잡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굉장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멀리하라 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 이연 종목부터, 이연 제약부터 먼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연 제약, 글쎄요. 일단 이연제약 오늘 올라온 이유는 큐로셀 세계 최초 기적의 항암제 개발 소식에 강세가 나왔다라고 하죠. 일단 기적의 항암제 이름부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기적의 항암제요? 뭐만 하면 기적인 것 같아요. 왜 맨날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쓸까요? 아무래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영어로 미라클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릴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나는 꿈이고 판타지고 뭔가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약 쪽은 기적,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계속 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약간 디즈니 만화 동상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기적의 항암제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홀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큐로셀이 이제 세계 최초 기적의 항암제 이렇게 개발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닥 매력적이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역시나 지금은 환자를 대상으로 1상, 2상 이런 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생산이죠.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단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의 N자 반등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아니지만은 속된 말로는 설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설거지 단계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연제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들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좀 콧방귀를 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업들 보면서 아이고 쇼한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콧방귀 끼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도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왜 올라왔을까? 인트로메딕, 메딕 하면은 뭔가 메디칼 이런 느낌이 나고, 뭔가 의료 관련주, 의학 관련주 이런 거 생각이 나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게 되면은 연선 내시경이라든지 의료기기를 파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료기기 관련주가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가 잘 보시면 이것도 콧방귀가 좀 나옵니다. 인트로메딕을 보도록 하죠. 인트로메딕이 급등해서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왜? 싸이월드 지분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 싸이월드가 올라가고 있는 배에 숟가락 한번 얹어보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싸이월드 지분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글쎄요,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죠.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도록 할까요? 또 다른 뉴스가 있으면 나왔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몇 프로 정도 달성이 되었다, 몇 프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싸이월드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 지분이 좀 있다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갖고 있는데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싸이월드가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오긴 했었으나 이게 지금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주가만 너무 뛰어오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 하고 있는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의료기기는 잘 안 팔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주가를 뛰어올리기 시작을 하네요. 정말 악질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뭔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들먹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물론 기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런 행태가 있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물릴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상담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 또는 돈 벌 수 있다더라, 좋다더라, 이렇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는 너나 할 거 없이 막 투자에 나서가지고 고가에 물려가지고 물량바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좀만 더
더 똑똑했으면 싶다 싶으면서도 똑똑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참 그냥 좀 그래요. 이런 거 안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올라왔을 때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까요?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많이 했던 거, 뭐 1억 주면은 감옥 갈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지금 수익을 줄 테니 너가 가진 재산의 10%든 20%든 수익을 줄 테니 절벽에서 뛰어내릴래?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인트로매딕은 저는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상급등 생길 수가 있겠죠. 요즘 시기가 이상급등이 많다 보니까 한 7, 8천원까지 급등 나올 수 있으나 신규로 들어가서 챙기기엔 좀 그렇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런 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잘 탈출하고 나오는 용도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HN벅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나 그래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태에서는요, 결국 이렇게 단기 급등은 단기 급락으로 이어지니 결국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보다는 탈출의 용도로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의 용도로서 본전이라든지 약수익권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기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이렇게 이상급등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조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